안녕하세요. 다산에듀 대표 전병실입니다. 자, 여러분 2021년도부터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의 출제 경향이 바뀐 건 아시죠? 제가 이미 관련된 영상을 올렸는데요. 여러분께서 그것을 보시고 자, 그러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 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주의해야 할 점,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전략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출제 경향에 따라서 여러분들 공개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문제는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공개가 비공식적으로 공개됐었죠. 그러니까 시험을 치른 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상기시켜서 복원된 문제들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만나보셨던 겁니다. 하지만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와 함께 다산에듀 홈페이지에도 역시 이제 공개 문제들을 제가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실제 시험지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산업인력공단에서 공개한 공개 문제가 실제 시험 문제와 완전히 일치하느냐, 공개 문제가 실제 시험 문제와 그러니까 실제 문제와 완전히 일치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력공단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조금씩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그러면은 옳게 준비하는 것이냐, 제가 지금부터 총 5단계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공개 문제가 되었던 공개 문제가 아니던 우리가 회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회로도 알아야 되지만 일단 기초 회로, 기초회로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기초회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자, 릴레이 회로라든지 아니면은 타이머 회로라든지 아니면은 MC라든지 아니면은 EOCR이든지 아니면은 플로트 S 스위치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릴레이, 타이머, MC, EOCR 이러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그냥 공개 문제만 외워가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 실제 문제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역시 여러분께서 아주 완성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릴레이, 타이머, MC, EOCR, 플루트레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배관 작업은 역시 기능적으로 충분하게 숙달이 되어야 됩니다. 배관 작업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배관 작업이 역시 연습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체계적으로 훈련 받으신 분들이 쉽게 작업할 수 있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배관 작업입니다. 배관 작업 얼마 정도 하면은 우리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1시간 정도 작업하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빠르신 분들은 한 이제 40분 정도 작업하시게 되면은 조금 빠른 축에 우리가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배관 작업도 기능적으로 조금 충분히 숙달하시는 것이 좋고, 사실은 그런데 그냥 무작정 많이 연습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수영 배우셨거나 헬스장에 가서 이렇게 근육 키우려고 운동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무작정 우리가 힘든 것만 계속 반복한다고 근육이 커지지는 않죠. 체계적으로 식단과 함께 운동을 잘 조절하고 어느 정도 휴식도 있어야 우리의 근육이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기능적으로 배관을 숙달하려면은 무조건 많이 해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 영상에도 있죠. 전기 기능사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보기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잘 보시게 되면서 전병칠 원장은 어떻게 작업하지?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동작이 조금 더 빠를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고 내가 또 실습을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을 좀 많이 들이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가 생각과 훈련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께서 시간을 1시간 40분 조금 더 빠르면 진짜 30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이 기능적 숙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맞아요. 제어반도 충분하게 잘 해야 됩니다. 제어반 잘해야 되는데 제어반도 보통 제가 잘하시는 분들의 시간 기준을 한번 따져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한 1시간 정도 드리게 됩니다. 이 1시간 정도면은 우리가 주회로와 함께 보주회로를 합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섬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배관에서 시간을 많이 뺀 다음에 제어반에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 제어반에서 핀 번호와 단자대 번호를 잘 매겼는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어반에서 내가 결선이 잘 됐는지 벨 테스터를 한 번 혹은 2번 최대 실제 시험장에서는 한 번 실수로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한 3번 정도까지는 우리가 벨 테스터로 꼼꼼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꼼꼼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제어반은 충분하게 시간을 조금 줬으면 좋겠고 1시간보다 아주 빠르게 단축하는 것은 제가 권장드리지는 않고 1시간 정도에 끝내시고 그 다음에 배관에서 얻은 이 여유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우리가 점검하는데 이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어반이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어디 우리가 결선도 이제 능숙하게 훈련을 돼야 되겠죠. 결선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결선에서 이번에 이제 공개 문제를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은 첫 번째 셀렉터 스위치입니다. 셀렉터 스위치가 어렵지는 않은데 셀렉터 스위치의 수동 자동이 방향을 조금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 안에서 결선의 모양도 조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셀렉터 스위치는 이 푸시 버튼이나 램프보다 선이 조금 더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터 스위치를 조금 더 안전하게 작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끝에 고리를 약간 만들어서 작업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이 작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셀렉터 스위치 결선 조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푸시 버튼 있습니다. 푸시 버튼 보통 A 접점, B 접점 공통을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게 되는데요. 이 공통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YL이라든지 버저 같은 경우에는 공통, 그러니까 여기에 버저가 있고 자 이쪽에 YL이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공통으로 선 하나 나가고 버저로 하나 나가고 YL로 하나 나가고 이렇게 3개가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고 버저와 YL이 이렇게 공통으로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로일 때 연습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자칫 이 결선을 3개로 연결해야 되는 경우랑 조금 다르게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이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제각각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YL 버저까지 여러분께서 결선할 때 꼭 점검을 해야 되겠다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기초회로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배관에 대해서도 조금 숙달이 됐고 그 다음에 제어반에서도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좀 실수를 잘 안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어반과 외부에 있는 기구와의 결선에서도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안정권의 모습을 보였다라면은 이제 마지막에 있는 테스트 직전에 점검에 최대한 여러분의 열정을 다 쏟아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기 기능사 시험이 약 한 4시간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빨리 작업하시는 분들은 학교나 학원이나 어디에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정말 빠른 분들은 한 3시간에 끝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3시간 30분 정도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만큼 남게 되죠? 맞아요. 시간이 얼마? 보통 빨리 하시는 분들은 1시간 정도 여유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유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꼼꼼하게 하나씩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것부터? 첫 번째, 배관의 치수가 맞는지, 두 번째, 배관의 종류가 혹시 바뀌지는 않았는지, 세 번째, 핀 번호가 맞는지, 네 번째, 기구가 혹시 거꾸로 꽂혀 있는 것은 없는지, 다섯 번째, 혹시 이 푸시 버튼이나 푸시 버튼 램프에 이렇게 위아래가 혹시 바뀌어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 꼭 마지막에 1시간 동안 우리가 지루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끝까지 점검하는 것을 평소에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평소에 학교 같은 곳에서 연습하실 때 일찍 딱 마친 다음에 선생님, 강사님 이제 동작 검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여기 틀렸네 이렇게 확인하는 거는 실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한 번 한 가닥 실수, 핀 번호 하나 잘못 매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그 기간들, 그 다음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지불했던 비용들이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사라락 하고 날아가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꼭 여러분께서 최대한 점검하셔야 되고, 이런 것은 그런데 평소에 연습하지 않고 시험장 갔을 때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평소에 어느 정도 연습이 되어 있어야 시험장 갔을 때도 긴장하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 이렇게 끝까지 시험 시간을 다 쓸 때까지 검사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습관화해 두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한번 실수하게 되면 사라락 다 날아가 버리니까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분 중에서 너무 잘하세요. 뭐 평소에 너무 잘해요. 거의 1시간 정도 남아요. 계속 당부를 했죠. 계속 당부를 했죠. 그런데 꼭 하나하나 이렇게 실수를 꼭 한두 번씩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일찍 끝났다고, 난 이제 다 됐어. 시간 되게 많이 남았는데 빨리 끝낸다고 점수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시간 남았는데 에이 됐어 하고서 그냥 대략대략 하다가 시험에 오히려 떨어지시는 분들, 램프 위아래 위치 바뀌었거나 뭐 버튼 색깔 바뀌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 계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공개됐다고 사실은 시험이 더 쉬워졌다 이렇게 우리가 단언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공개된 만큼 또 사실은 실제 문제와 함께 변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가 변화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기초회로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기능적인 것들 모두 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문제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훨씬 더 예전보다 쉬워졌다 혹은 어려워졌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께서 잘 보시고 시험을 치르시는 그날까지 꼭 열심히 연습을 해 두십시오. 좀 과할 정도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다 기억에 남으시고,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잘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